예. 이 수업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 언어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달라졌는데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 1학년 2학기 때 C,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C++,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자바. 이렇게 네 가지 언어를 이제 언어라는 시간에 이제 언어 별도 교과목을 통해서 강의합니다. 물론 뭐 다른 수업에서 뭐 웹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C샵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강의하는 학부에서 강의하는 과목은 요 네 가지 과목이고요. 근데 자바는 예전에는 이제 필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자바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파이썬이 갑자기 더 중요도가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는 자바예요. 자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내 언어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언어라는 건 만약에 이제 3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언어에 제한 없이 어떤 과제를 냈을 때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숙제를 할 것인가? 뭐 졸작을 할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뭐 아직까지 정한 언어가 없으면 자바를 정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자바는 문법적으로는 C++에 비해서 대단히 단순합니다.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C++하고 비교가 되고요. 파이썬은 조금은 특이한 언어죠. 그래서 걔는 뭐 타입도 뭐 이게 좀 하고 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C++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언어인데 뭐 간단한 거를 프로그램하기에는 파이썬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도 뭔가 객체지향 쪽으로 뭔가 그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은 파이썬은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객체지향도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자바가 또 문법이 쉽기 때문에 학습하기도 조금 수월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내 언어, 내 자신 있는 언어가 없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자바를 배우고 자바를 내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바를 지금 첫 언어로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누구든지. 뭐 몇 가지 과목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F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어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C++를 학습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자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C++에서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뭐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는 순수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체지향을 중심으로 자바 언어를 소개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는 제가 강의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C++ 얘기만 하다가 중간고사 이후에 객체지향 얘기를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처음부터 객체지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지향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소개하고요. 자바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은 C++와 같기 때문에 뭐 포문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다만 C++의 포문과 자바의 포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프로그램 할 때 알아야 되는 테크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언어를 새로 습득하는 거고요. 그 언어를 습득하면서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알게 되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언어나 자료구조 같은 수업에서 저학년 수업에서는 항상 소개하는 자료인데 이제 최근 언어 순위들이 발표되는 요 TOB 사이트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 사이트는 매달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들이 인기가 있는지 뭐 우리나라는 조금 또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보면은 파이썬이 1위가 됐습니다. 파이썬이 1위가 된 지는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보면은 자바가 늘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자바가 늘 1등을 하다가 이제 파이썬한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4위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만 잘하면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우고 학습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언어락도 내가 조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이렇게 가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라는 건 뭐 C++하고 자바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언어만 좀 집중적으로 잘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조금 자바가 지금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는 그 컴퓨터 공학과의 첫 언어로 자바를 많이 쓰던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 파이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C에서 자바로 못 옮기고 C에서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바로 건너뛴 형태가 됐는데 예전에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내 다른 대학들 보면은 아주 예전에는 이제 C를 첫 언어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썼고 요즘은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 형태 같습니다. 요 또 다른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는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라서 어떤 것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냐, GitHub에 어떤 언어로 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업로드 되냐 이런 걸 기준으로 랭크를 매기는데 이제 자바가 3위고 여기서 오히려 자바스크립트가 1위입니다. 어쨌든 자바가 상당히 우리가 톱4 아까 봤던 C, C++, 파이썬, 자바는 여전히 상위 4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IEEE 순위인데 IEEE 순위에 보면은 잡 순위가 있습니다. 잡 순위. 거기서 3위. 저건 뭐냐 미국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를 뽑을 때 자바 능숙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퀘어먼트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제 2학년인데 좀 있으면 이제 3, 4학년이 돼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을 한 번쯤 찾아가서 채용 공고문들을 좀 살펴보세요. 거기서 뭐 신입들은 뭘 요구하는지 또 어떤 언어들을 능숙한 걸 요구하는지 안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내가 그 회사에 가고 싶으면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그 회사의 취업을 목표로 하면은 그 언어를 최소한 뭔가 해서 뭐 기술 면접 볼 때 뭔가 말은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접순위가 나오겠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또 달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이게 예전에 썼던 언어를 요즘 인기 있다고 해서 싹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PHP로 다 백핸드를 만들어 놨는데 요즘 PHP가 인기가 없어서 파이썬으로 다 바꾼다. 그게 쉽지가 않죠. 또 비용도 드는 거고. 그래서 그렇진 않는데 뭐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 카카오톡에 들어간 선배가 있는데 가서 뭐 하냐 봤더니 기존에 만든 어떤 서비스를 무슨 뭐더라? 그걸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다른 언어로. 그런 작업들을 뭐 신입 통해서 이제 언어가 너무 오래된 언어로 개발돼 가서
뭔가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성능도 부족하면은 이제 바꾸는 거죠. 기존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과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조금 이제 객체 지향 중심으로 이 수업이 이제 진행될 거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C로 중심이 되는 이제 구조화 프로그램. 그 구조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 한다는 거예요. 함수 위주로. 그래서 보통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탑다운. 왜냐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몇 개 함수로 나눌까? 크게 출력 부분, 입력 부분, 처리 부분 나누고 다시 또 얘를 또 작은 함수로 또 쪼개는. 그래서 큰 거부터 아래로 쪼개 내려가면서 함수로 만드는, 함수 설계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 설계를 얼마나 잘하냐는 거는 얼마나 이 문제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접했을 때 어떤 함수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그 모듈화가 가장 설계의 핵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기능, 즉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됩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들을 또 기능들을 어떻게 객체로 모델링할 것인가를 찾아낸 다음에 이 객체들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시켜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버텀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객체들을 만들고 얘네들을 모아서 큰 걸 만드는. 함수에서는 큰 거를 쪼개서 작은 걸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웬만한 복잡한 응용들은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하고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수업을 통해서 학습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 수업 중에 3학 2학기 수업이 있는데 객체 지향 개발론 그거를 한번 또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바는 첫 번째 객체 지향을 처음 배우는 언어도 아닐 거고요. C++ 배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late object 방식이 아니라 early object로 처음 수업부터 객체 지향 얘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영상을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 리트 코드도 활용하고 저지 사이트, 제가 운영한 저지 사이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코리아텍 제11회 프로그램 경시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좀 신청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저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렇고요. 예전에는 교재를 제가 직접 PDF로 드렸는데 교재를 출간해 가지고 이제 요 교재를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관련된 정보는 제가 EL에 올려놨고요. 조금 제가 보면서 오타를 발견해 가지고 그 오타와 관련된 정보도 EL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기 과제는 이제 자바 FX라는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 자바 FX와 관련된 강의는 별도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FX와 관련해서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자바 FX 이용해서 학기 과제를 하더라도 그 GUI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그 학기 과제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GUI 부분들은 제가 다 만들어서 골격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완성하고 채워넣어야 분들은 GUI하고 무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GUI를 잘 모르더라도 학기 과제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뭔가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 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런
GUI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내가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는, 예, 2달 동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는 뭐 1학기 때 C++ 들으실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시험을 두 번 보고요. 예, 이론 시험을 중간 기말 보고 13주에 실습 시험을 보고요. 실습 시험은 이제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매주 프로그램 과제가 나갈 거고 학기 과제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L의 매 챕터가 끝나면은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그 퀴즈는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퀴즈가 나가니까 한 장 끝나면은 내가 그 챕터를 잘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찍으시면 나중에 점수가 좀 깎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문제를 풀어볼 때 최소한 답을 한번 슬라이드나 교재에서 답 찾아보고 좀 찍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질문은 EL에다가 그 질의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걸 익명 게시판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했는지 잘 모르게 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질문하시고요. 그래도 싫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런 데다가 이제 질의하면은 여러분들 질의 내용을 여러분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저런 EL에다가 질의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여기에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수정한 것 같긴 한데 뭐 꼭 이클립스 안 써도 돼요. 저는 이클립스라는 환경을 사용합니다. 자바 환경을 쓰는데 개발 환경을 쓰는데 여러분은 이클립스가 아니라 뭐 인텔리제이나 뭐 다른 거 쓰고 싶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클립스가 아닌 다른 어떤 환경을 써서 과제를 하시면은 이제 세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세팅하셔야 될 거고요. 제출할 때는 내가 채점할 수 있게 조교가 채점할 수 있게 소스 파일들을 잘 압축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이클립스를 쓰면은 여전히 이클립스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 보면은 엑스포트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트에서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하면 그 디렉토리를 환경 설정까지 포함해서 압축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쓰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제는 보통 매주 나갈 텐데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이번 주에 나가면 다음 주 한 주가 정상 제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2주까지는 시간을 드려요. 근데 제가 1주 정상 제출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제출하신 분들을 보고 피드백을 작성해서 피드백을 올릴 겁니다. 뭐 영상 피드백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영상 피드백 안 쓰고요. 그냥 텍스트 파일에다가 한 5분 거 보고 모범 답안하고 이제 각 5분에 어떤 점이 고쳐야 될 부분 뭐 이런 거를 해서 올리니까 그거가 답이 나가고 나서 숙제 제출하면은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감점이 많이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숙제를 제때 제출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완성을 못해도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책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없어요?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하고 TDD인데
페어 프로그래밍은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조로 돼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거의 의미는 내가 코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코드를 읽고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게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때는 먼저 내가 스스로 혼자 해보고 다 하고 나서는 다른 친구들 걸 뭐 보존해서 비교해서 서로 그 리뷰해 보는 거, 또 인터넷 찾아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되게 큰 사람끼리 같이 하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또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짜보는 게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이 되고요. TDD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검증할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JUnit라고 해서. 그래서 JUnit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이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문자열까지가 객체 지향과 별개로 자바와 C++와 차이점들, 기본적인 뭐 원시 타입에 대한 차이점들, 족보문 반복문에 대한 차이점들, 배열, 문자열 이런 차이점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부터는 자바에 있는 조금 고급 내용, 객체 지향도 포함되고 객체 지향이 아니라 뭐 함수형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학기엔 학기 과제는 원래 지금까지에는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 과거 아주 오래된 게임들을 갖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학기 과제로 했는데 요번 학기에는 엘리베이터라는 주제로 한번 학기 과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들이 있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백화점 가도 있을 거고, 그러면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층은 10층이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다양한 사건들을 발생했을 때 이 엘리베이터를 움직여서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얘를 움직일지 얘가 처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바 FX 써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거를 학기 과제로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는 밖에서 누르기만 하죠.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얘가 올려면 누르면서 몇 층 갈지는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는 그거는 타고 나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엘리베이터는 밖에 그 버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다가 내가 3층에서 10층을 누른 뭐 그런 상태였을 때 얘를 태울까 말까, 얘가 움직일까 요거를 고민해 보는 그런 거를 학기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22가 최신 버전이고 이제 9월이 됐기 때문에 2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3을 설치해도 되고요. 22를 설치해도 되고 21을 설치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거보다 전 것들은 별로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자바가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깨끗이 지우고 가장 최신 자바를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바를 설치한다고 해서 얘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같이 설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쓸지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개발 환경으로 이제 저는 이클립스를 지금까지 주거창 써왔는데 이클립스 말고도 뭐 인텔리제이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꼭 이클립스를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바 FX는 또 같은 자바에서 이제
개발되는 GUI 라이브러리이긴 하지만 그 자바의 그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FX를 쓸 때에는 별도 또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발 환경 구축 문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보고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맞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와 관련된 거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클립스 말고 다른 걸 만약 쓰겠다 그러면 거기서 자바 FX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별도 알아보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JCL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과목 소개는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교재도 있는데 교재나 자료들 보시면서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클립스를 안 써도 되지만 제가 올리는 자료는 이클립스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안 쓰면 그거를 소스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올리는 그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맥에서 만드는 거니까 또 윈도우에서 쓰면은 또 폰트가 깨지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보통 윈도우에서 맥에 있는 걸가 깨지면은 그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면 한글이 안 깨져서 나오니까 그거는 하시면 되겠고요. 소스 파일만 가져다가 여러분들 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소스들을 보면서 또는 자료들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참고해서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더 질 좋은 교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피드백도 많이 주세요. 질문도 많이 주는데 뭐 과제 같은 것도 이런 걸 과제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것들도 제안해 주시면 항상 힘들어요. 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거. 엘리베이터도 아주 예전에 했던 건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좀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